이번 시간에는 각골문과 한자사랑의 학습법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니까 1000년 내지 1500년 플러스 마이너스의 시간차가 있겠습니다. 한자사랑의 학습법은 현재 시점 2020년의 입장에서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학습법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각골문에서 어찌해 종해자를 어떻게 풀이했느냐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골문에서는 손톱조, 손수입니다. 그 다음 자글요, 제가 미처 쓰지를 못했네요. 이 자글요가 실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밑에 자글소를 붙이면 실사가 되겠죠. 다음 큰대입니다. 그림을 보면, 각골문 그림을 보면 그림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사람 머리고 손이겠죠. 발은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양반 가문을 말하겠죠. 양반이 종의 머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한 사람이 머리를 따 올린 사람을 붙잡고 있다. 그렇죠. 사람의 머리를 잡는 모양이라고 했죠. 이때 바뀐 것은 뭐냐면은 큰 대자가 사람인으로 풀이해야 되고 작을 요자가 실사자로 풀이해야 됩니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본적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을 요자를 실사자로 찾아내야 되고 큰 대자를 사람인으로 바뀌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찌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글자를 각골문에 접근하는 경우는 한자사랑과 비슷하게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해 종해자가 이 만드는 분들 있죠.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는 글자를 글자 만드는 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나는 대로 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과 논리와 시대의 배경에 맞는 것을 고려하여 이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자사랑이 생각하기에 약 2000자 이상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는 각골문으로 풀이하면 재미도 있고 다른 글자에도 다른 글자를 익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500자 내지 1000자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각골문 손톱조 손으로 해석하고 큰데 사람인으로 보고 작을요 작을소를 붙여서 실사로 만들어내기는 약간 꿈 같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각골문은 그렇게 풀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해 종해입니다. 강한 사람이 머리를 따
쌓아 올린 사람을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였죠. 전쟁에 패한 노예나 함부로 취급하는 종을 말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라고 봤을 때는요, 자신의 입장을 비관하거나 한탄하면서 무슨 죄가 있어서 해서 무슨 해가 되고요. 어찌 나는 살아가는 것이 이 모양이야. 어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해, 어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다소 복잡함을, 이건 보면 좀 추상적인 설명이 삽입되어 있죠. 한자사랑은 최대한 추상적인 면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입장입니다. 맨 윗부분이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작을 조자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남은 것이 큰 대자입니다. 작은 손톱으로 큰 것을 어찌 감당하나요? 해서 어찌해입니다. 종해자는 또 어떻게 풀이하느냐고요? 어린 손톱을 지닌 것이 큰 사람을 명령당하니 종노예입니다. 종해, 노예, 해가 되겠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차이가 많죠? 각골문과 한자사랑의 학습법 또는 접근법이 차이가 심합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각골문을 공부할 것이냐? 한자사랑의 파자분석법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이 강의를 보신 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닭개자입니다. 어찌 해자죠? 또는 종해자입니다. 남은 글자가 뭐죠? 세조자입니다. 종으로 한번 봅시다. 종, 노예 종입니다. 노예나 종 같은 새는 닭입니다. 이렇게 2020년 입장에서 풀이했습니다. 자, 닭이 아니고 새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하지만 닭은 어떻습니까? 닭장우리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하고 알만 낳게 되죠. 그래서 종 같은 새는, 종 같은 생활을 하는 새는 닭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닭개가 됩니다. 이것은 2020년의 입장에서 풀이한 풀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개자입니다. 물수변이죠. 좌측편에 글자가 있는 글자는 변으로 읽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변, 우측에 붙이는 것은 방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변방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변이고요. 방입니다.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뭡니까? 저기 38선을 말하겠죠. 그 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을. 자, 한자사랑의 풀이법입니다. 물수변입니다. 물수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복잡하게 되니까 물수를 빼고 이 물수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신의 개, 신의 물개, 산골짜기 개입니다. 자, 비가 내린 후에 물줄기는 어떤 곳이든지, 물숫자죠. 비가 내린 후에 물줄기는 어찌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비가 오면 물은 어떤 곳이든지 처음에는 산골짜기에서 모였다가 다시 시냇물로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해서 시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자사랑의 파자 분석법이
한자사랑 메일을 검색하시면 최소 700자 이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자를 단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 주어진 글자를 어찌, 종, 훈에 맞게끔 이 글자를 파자, 글자를 분석하여 깨트려서 분해하여 다시 결합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저장하는 학습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